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시즌 손실률이 마이너스 73%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에 종목 스타들이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자, 키움 정권 기준으로 회사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현황에 들어가시면 자, 이 첫 줄을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PR이 두 개가 나오죠. 앞에 나오는 PR을 트레일링 PR, 히스토리컬 P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도에 1년 동안 벌었던 단기 순이익을 현재 주가랑 비교하는 수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12M PR은 앞으로 1년 뒤에 시젠이 벌 단기 순이익을 예상해서 현재 주가랑 비교한 수치인데요. 자, 수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에 거보다 뒤에 게 커진다. 이러면 일단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올해는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기관들의 어떤 추정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 수익률은 1.08이니까 나쁘진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12.79니까 상당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주 현황은 이제 사실상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 천종윤의 18인이 31.34니까 보통 주인 있는 회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가 한 20-30% 되어야 정상인데 정상적인 부분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천종윤 대표는 지금 뭐 나이가 한 60대 중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도 있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이화여대 교수직으로 있다가 2000년도에 이제 동생분하고 같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코스닥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제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이제 기술력으로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 2017년도에는 이 브랜드력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면 해외에서 인지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OEM 관련되는 부분 하다가 중도에 뭐 파기도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요. 이 회사가 타키다는 유전자만 정폭시키는, 보통 이제 PCR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나온 지가 1985년에 나왔으니까 이 개발자가 노벨상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정복을 시켜버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질병 관련되는 부분만 우리가 핵심인데 다 같이 정복시키는데, 이 회사는 이제 트리머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딱 필요한 어떤 유전자만 정복시켜가지고 질병의 다양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 멀티플렉스 유전자 정복 시약 및 분석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DPO라든지 TOC 리드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C플렉스, N플렉스, 올플렉스 관련되는 부분이 제품이 있죠. 그래서 작년도 보면 지금은 대부분 올플렉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도 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올플렉스가 세 가지 특이 유전자를 검출한 차별성을 지금 가지고 있죠.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여전히 이제 시약 관련되는 부분과 진단키트 매출이 급증해서 외형 성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엔데믹 관련되는 부분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시약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으면 향후에도 매출 확대는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죠. 작년에 이제 11월 달 이후에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때 이후로 고점을 치고 내려왔고, 그다음 4분기 컨센서스보다 낮았다 이후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토막이로 내려와서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다가 변이 관련되는 이슈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중심 라인 이후로 내려왔죠. 예, 운영사별 보유 현황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장부를 조금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재무 비율에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안정성 비율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엄청 지금 개별 종목 보시게 되면 많이 지금 발행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유보율이라든지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그 이자 보상 비율은 이 회사가 이제 버는 거가 이자로 지급하는 거 몇 배냐? 그 뭐 220배니까 이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관계가 단계적으로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보율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자본금으로 나눈 거니까 이것도 무려 58배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무상증자를 뭐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장성은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도는 좀 대단했습니다. 그냥 템버거 종목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전의 성장률보다도 8배 가까이니까 주가가 폭발했던 거고요. 올해도 1분기는 지금 한 3배 정도. 영업이익 증가율도 작년도에 거의 30배. 매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익도 많이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ROE도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뭐 마이너스는 없었는데 작년도에 125, 올해 1분기는 93. 본원적인 이제 그 이익 수준을 나타내는 ROIC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3, 136. 그 다음에 ROA는 56이니까 여기 차이가 이제 많이 나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 회사 같은 부채는 한 59죠.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 이제 233. 유동성 관련되는 재무구조에서는 문제가 특별히 지금 없다. 그런 부분 또 기억을 하시고요. 매출액은 올해 1분기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도에 1분기가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한 게 2분기니까 진성 매출은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근데 1분기가 4분기 실적에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데 1분기가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2분기도 얼마만큼 방어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4분기부터는 줄 것이라고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향후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지금 많이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3천억대 정도 지금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유형자산들도 지금 작년에 좀 증가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의 어떤 투자 관련된 부분 늘어났으니까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을 지금 여러가지 어떤 자산 형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계정에서 보시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장부상으로 거의 6,900억까지, 그러니까 3년 전 대비해서 10배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이 돈을 활용하느냐, 자본을 활용하느냐가 이제 향후에 주가 방향성을 좀 결정하겠죠. 주가가 이제 급락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 돈의 어떤 활용들을 그냥 묵혀둘 것인가, 아니면 성장원의 관련 회사가 노력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주주 입장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왔냐,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면 작년에 실제 돈이 들어왔고요. 올해 1분기도 들어왔고, 투자도 나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런 어떤 그 투자 설명회가 있었죠. 그 내용의 자료를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7월 2일날 주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 지분이 상당히 높죠. 자, 아젠다에서 첫 번째가 이제 체외 진단인데요. 자, 이거 이제 기본 개념부터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체내 진단이 있고 체외 진단이 있죠. 체내 진단은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엑스레이, 그 다음에 뭐 CT, MRI 이런 거 하시면 많이 하시죠. 예. 요걸 통해서 이제 몸의 뭐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게 체내 진단이고, 체외 진단은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의 소변이라든지 뭐 대변, 그 다음에 뭐 혈액,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객담 관련되는 요런 어떤 검체를 통해서 질병 유부를 평가한다. 요게 이제 체외 진단인데요. 체외 진단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6, 7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시제는 이 중에서 이제 분자 진단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POC도 있고, 면역 진단도 있죠. 면역 진단은 이제 항원 항체의 어떤 반응을 하게 해주고 하는 건데, 면역 진단보다는 이제 분자 진단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되죠. 예.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분자 진단 기반으로 하는 데가 있고, 면역 진단으로 하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혈액 진단 요런 있는데, 이 분자 진단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젠다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체외 진단이 2000년도 초반에는 보시게 되면 시장 자체가 한 37조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20년, 2021년 보면 요게 이제 120조대니까 요게 한 4배 정도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분자 진단 시장도 그 당시에 보시게 되면 한 3조 정도 시장이었는데 한 10분의 1 정도 시장인데 이거보다 많이 좀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체외 진단과 이제 분자 진단 시장이 증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시게 되면. 분자 진단 시장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증가되는 거죠. 예. 규모가요. 보시게 되면 그 2025년도에 보면 시즌이 다루고 있는 데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헬스케어를 하실 때 치료제 중심의 어떤 그 신약 중심의 어떤 파이프라인은 고가 중심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고,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치료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재정에 엄청난 막대한 부담이 오고, 노령화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극심하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초기에 이제 진단 관련되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이제 각국의 니즈가 많이 늘어나겠죠. 신흥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진단 관련되는 부분이 감염병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암이라든지 자가면역질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어떤 부분의 어떤 유병률이 고령화되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 시장 자체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젠이 있는 시장이 앞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증가되었던 이 부분만큼의 어떤 증가 속도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 부분이 시약과 이제 장비와 서비스 부분이 이제 같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 그 진단 시장에서 1등, 2등 하고 있는 로슈나 에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장비를 무상으로 막 깔아주고 시작을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시장 같은 입장에서는 경쟁하기 상당히 좀 벅차있기 때문에 2015년도, 2016년도에는 OEM으로 시약 관련되는 부분, 이거 개발하려면 1년,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원체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했다가,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로 상당히 좀 네임밸류가, 또 장비 공급의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만 대응한다면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괜찮다, 시젠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의료기기는, 신약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의료기기는 얼만큼 빠르게 신제품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과 대응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서 그 원 플랫폼 확장으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약 관련된 핵심 기술은 여기 보시게 되면 C플렉스, 애니플렉스, 어울플렉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정폭과 뭐 검출과 분석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이전에는 C플렉스 중심이었다가 TOC 2011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올플렉스 중심이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 회사의 주종이 계속 이제 변화하면서 신제품 개발 능력도 또 있는 상태고, 자, PCR 분자 진단 검사가 가능한 원 플랫폼을 해서, 이전에는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지 검사센터, 검지센터 이런 쪽만 가다가 향후에는 이 플랫폼화 시켜서 중소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변이 관련돼서 진단 키트도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시젠 입장에서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 어떤 이 흐름에서 이 돌파가 작년 초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죠. 거의 한 10배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그 수정 주가니까. 근데 이제 질문하신 분은 주가가 저기 73% 빠졌대죠. 아무리 계산해도 73%가 아닌데 이 고점에 잡았다 하더라도. 근데 수정 주가 전 주가로 만약에 계산하면 중간에 무중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제외해서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무중을 안 받으셨는가? 예. 요렇게 계산하면 70몇 프로인데, 이게 이제 수정 주가가 아니면 무정을 받았다라고 치고, 만약에 이제 뭐 고가에 뭐 자기가 했으면 한 이제 절반 이상으로 좀 내려온 상태죠. 이렇든 저렇든 일단 주가가 빠졌으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이 종목의 어떤 중심 라인이 이제 몇 가지 있거든요. 예. 시젠의 중심 라인은 11만 5천 원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무중 관련된 이슈 때 여기서 딱 이제 딱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의 중심 가격은 8만 한 4천 원대입니다. 그 다음에 밑단에서 이제 한 4만 원급 밑에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4만 원 밑으로 떨어지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격은 이렇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가게 되면 이전의 어떤 흐름이니까 펀더멘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흐름이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뻥카가 아니었으니까 돈은 벌어놨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4분기 이후에 어떤 그 실적 뭐 부진,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우려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중심이 이제 백신과 그 다음에 이제 변이 관련되는 이슈에 뭐 치료제도 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런 걸로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먹혀들었을 때는 진단 키트주들이 단기에 좀 반등을 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살짝 EBS일 때 올라가고 그다음 지속력을 좀 얻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도 비중이 있는 상태고 개인들은 좀 주가 떨어지니까 좀 선호를 하는 편이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 이하의 어떤 그 주가 흐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위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도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중심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좀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대응이 시제는 좀 쉽진 않을 거고 자기가 이 종목을 가지고 손실이 나 있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대응은 가면 어디서 사느냐? 지금은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2분기 실적 나와가지고 진짜 안 좋아가지고 야 하반기 전망이 최근에 리포트도 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밑단에 가면 중장기적으로는 좀 사볼만 하다. 그래서 모아가시게 되면 뭐 향후에 보게 되면 다시 올라가면 뭐 한 10만원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은 기다려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단가가 이제 어떻게 맞추냐 중요하겠죠. 비교 대상으로 이제 해외 기업들 몇 개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2등이거든요. 홀로직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한다는 말이죠. 예. 이 회사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6월달 이후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한 20% 이상 올라갔다가 그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퀴아젠 요런 회사들도 시가총액이 한 12조 정도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건데 시제는 지금 한 3조 8천억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모피스와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로 뭐 FTA 이 이야기들도 중기적으로는 좀 이제 좀 재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저는 이제 시제는 생길 것이다. 지금 시가총액이 보시게 되면 한 3조 6천억 대잖아요. 그래서 뭐 한 요 정도까지는 장기적인 어떤 회복은 될 거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장기적인 어떤 그 흐름에서 산업의 어떤 변화에서 대응을 한다게 되면 뭐 나쁘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을 하고 주가 부양으로 무상증자로 한번 파동을 주고 난 다음에 유지를 못하고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중심권 라인은 이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탄력도는 좀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대응은 좀 쉽지 않을 거고, 중기 어떤 대응은 가격이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밸류에이션은 증가될 것이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향후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이 산업의 어떤 성장성은 여전히 주목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이 ST 그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이 상장 그 이슈하고도 좀 영향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체외 진단에서 대부분의 그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시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 진단 쪽에만 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 좀 차별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있는 분들은 좀 견디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회사 설명 들어보셨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흐름은
돌 건데, 이미 이제 이런 어떤 파동들은 3월 달에 한번 파동이 나왔고, 요때 한번 파동이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기다려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중기 파동에서는 이제 돌 건데, 좀 빠르게 지금 도는 어떤 영역은 지금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뭔가 대응을 했으려고 하면 요때 이제 좀 대응을 하셨으면 뭔가 좀 흐름이 있었을 거고, 지금은 좀 차분히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는 지점이면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도 좀 감행하면서 중기 대응을 하시게 되면 뭐 나쁜 결과는 안 생길 거다. 근데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두셔야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뭐 저기 종목 스타디 필요하신 분들은 요 댓글이나 카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또 설명을 해드리고 또 다음 종목 스타디 영상 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